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요 말아요 해서 사세요 했다가 마이너스 돼서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주식 전문가들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했다가 샀는데 얼마 전에 그 바이러스처럼 급락이 나오면요.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를 객관적으로 하는 게, 진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요. 시드가 그때 없으면요. 이게 물리는 기간이 매우 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금화를 시키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중간 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전략이 좋냐? 존버는 좋아요. 저점 사면 좋아요. 저점에 사면 좋아요. 대신에 고점에 사면 더 오래 버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절충을 해요. 중장기용으로 존버 물량, 저점 매집한 거, 그리고 단기 물량. 그러면 매매할 구간이 많게 되면서 어느 정도 또 시드를 늘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존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수량이 이 저점에 산 거에 비해서 적으면 그만큼 또 어느 정도 좀 편하거든요. 네. 그만큼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이평선이나 이런 거, 뭐 RSI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조지표를 보시다가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본인의 것. 자기한테 맞는 차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뭐 도움될 만한 채널이나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제가 증권사들이랑도 미팅을 갔잖아요. 이 사람들도 물론 이쪽에서 전문가지만요. 계약할 때 자금 뭐 관리해줄 때나 그때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이미 서약서에 써요. 네. 책임 본인에게 있다고. 매수, 그러니까 이거죠. 매수 매도는 당신이 정하는 거다. 우리는 방향성에 대한 거나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겠다. 그럼 코인도 나중에 더 많은 증권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게요라고 안 하고 똑같은 서약을 맺을 겁니다. 결국 유튜버가 뭐 제시하는 차트나 나중에 증권사들이 말하는 차트나 똑같이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네. 원점으로 올라가네. 네. 지금 사는 게 답입니다. 근데 지금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익 구간을 보신다면 좋죠. 네. 일단 좀 더 흐름을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네. 너무 일단 올라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진 않아요. 근데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7.2K가 일단 지지를 안착을 해주면 주봉상이나 여러 가지 그 레벨의 구간에 대한 중요 레벨 구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본다면 좋게 볼 수도 있죠. 네. 저도 족발 좋아해요. 네. 부동산 IMF 때나 서브프라임 때도 떡락했다 해도 15% 이하로 깨진 적 없으며 폭락이 아니죠, 강남. 만약에 부동산도 물론 근데 중요한 게요. 신용경색이 계속 붙게 되면요, 부동산도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실물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강해지고, 지금 금과 은처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락은 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이 그럼 안 좋게 되겠죠. 근데 반등을 해줄 때는 다시 엄청난 상승을 또 이끌고 올 겁니다. 그때 만약에 진짜 하락을 했다라면 저는 메이저인 수도권 내를 보겠죠. 서울이나 수도권. 그때 나중에 충분히 현금화를 하고 계신 게 있다면 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그때 대상승장이 됐다. 그럼 비트 매도 하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부동산을 사실 수도 있겠죠. 현금화 가능하잖아요. 네. 네, 900선에서 급락합니다. 네, 지승용님. 일단 제가 얼마 전에 반등을 한다면 7,600불까지는 저는 7,600불 후반인가? 그때 구간까지는 일단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러고 떨어지면 이게 페이크 차트죠. 네. 진짜 상승장을 기대하게 만들고 나서 떨어뜨리는 거. 네. 900선 급락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900선 잠시만요.
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야죠. 그리고 원화가 기준이 아니에요. 달러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7,400불 정도 되네요. 7,400불. 그러면 아마 지승용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얼마 전에 900만원 구간까지 거의 근접할 구간까지 갔다가 그 레벨의 구간에 대해서 약간의 상승을 도모하고 오히려 개미들, 대중들을 매수를 하고 세력은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렇게 설명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웬만하면 이해해요. 너무 근거 없는 건 아닌 거면 일단 저는 지금 볼벤 흐름을 보니까 아마 오늘이 월요일인데 월, 화, 수요일 중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월, 화, 수요일 중에요.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 아마 구간의 레벨에 대해서 좀 영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지승용님이 관점이 보신 게 나는 900만원 선까지 간다 라고 보시면 뭐 900만원 선에서 다시 매도를 하시고 또 밑에서 기다리시겠죠. 그쵸? 네. 그럼 결국에는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시겠다는 관점이시네요. 오늘 처음 보셨나요? 채팅을 제가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항상 이제 확인을 해요. 계속 기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사님 나가셨나? 네. 비트코인만 하시냐고 말씀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답은 없으시네요. 네. 사람들은 발바닥을 이런 거죠. 3.8K 정도 왔을 때는 더 떨어진다고 발바닥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샀고 오늘 같은 장세로 본다면 또 발목 정도 큰 기대감 있는 대상승장 차트를 본다면 발목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발목이 오히려 발가락 중심일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냥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차트가 나는 그냥 존버를 해서 더욱더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이때 구간에 사신 분들은 사실 존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구간이 다시 올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흐름이 만약에 주식이나 이런 여파들이 많이 자금들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MMT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고 이런 강력한 악재가 나오면 코인도 어느 정도 요동칠 수는 있어요. 네. 일선님 리플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역시 비트 이더 리플 이오스 맞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어제처럼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도 어제처럼 네 아이디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님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고 네. 근데 질문은 제 방송에서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관점을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과 소통을 갖는 시간이. 리플이 잘 맞잖아요. 네, 서로 대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차트의 내용도 있고 아니면 가격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대신 내피셜로 말씀드릴 텐데 아니면 뉴스나 또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연결해서나 그리고 아까 뭐라 했지? 금과 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백워데이션에 대한 제목이 있어요. 최근 영상 중에. 나중에 참고해주세요. 지금 백워데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과 은에 대해서. 시장이 결국엔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많이 생각하는 거고 보통 양적 완화를 QE를 진행한다고 해서요. 바로 떡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지? 이 영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네. 10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좀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좀 녹여가지고 최대한 요약을 해봤어요. 이것도 사실 이전에 뭐 QE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경제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될 수 있게 또 코인 외에도 거시경제 흐름도 같이 맞물려서 설명드리고 있고, 양적 완화 한다고 뭐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경기 부흥 정책이 효과가 먹혀야지 가는 거지. 네. 던지라고 참고했는데 기다렸는데 생방하는 분들이 이더 21층 고액인데 기다리면 오겠죠? 왁구랑국구님, 네, 이더 21층에 사셔가지고 지금 기다리면 당연히 오죠. 네. 이거는 왁구랑국구님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곰돌이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곰돌이푸님이 채팅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어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코인은요, 조정장이 올 때는, 급락이 올 때는 전 비트를 좋아해요. 그리고 평소에 큰 상승이 오지 않은, 어느 정도 상승이 온다면 또 비트를 좋아해요. 대상승장이 온다면요, 리플을 좋아합니다. XRP. 그리고 가치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건 시총에 대해서 만약에 생존하면 빼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리플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올려드린 건데, 영국은행과 그 영어 번역해드린 게 있어요. 인터랙처 프로토콜을 테스트, RGTS라는 원장 기술로 인해서 이 영국은행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리플사가 진행하는 핀테크 포럼에서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다. 이탈리아 방카 디탈리아 은행도 참가했었죠. 그런 정황을 보고 또 지금 XRP, 엑스스프링 개발이나 그런 걸 본다면 기술 개발인 측면에서는 비트보다는 당연히 뭐 수수료 빠르거나 뭐 송금 속도나 이런 거는 또 리플을 좋아하죠. 둘 다 좋아해요. 근데 매매 방식을 이제 약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조정장이 클 때는 비트를 대응을 하고, 왜냐면 다른 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더리움도 좋아한다 말씀드렸고, 이오스, 트론 좋아하는데 조정장이 클 것 같을 때는 일단 비트를 보는 거죠. 다른 코인들의 메이저 코인들의 하락률이 깊기 때문에 일단 위험을 피하는 거예요. 네, 위험을 피한다. 21층이면 21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1만원? 이더 지금 얼마죠? 이더 차트 잠깐 볼까요? 왁구랑 쿠쿠님. 네, 알겠습니다. 던지라고 던지고 사라고 하면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네. 21만 500원. 지금 19만 8,650원인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손해보신 거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죠, 저도 물론. 네. 이더리움 21만원 다시 복귀할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이 구간을 보시면요. 이더리움이 21만원 위에 있을 때, 이거는 30분이구나. 일본어로 볼게요. 저번 달에 있었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 팩트로 봐야 되니까. 9월달, 10월달도 있었네요. 작년에. 다시 내려왔다가 또 우상향 해주고. 지속적으로 20만원 구간은 저는 근데 이더리움은요, 왁구랑 쿠쿠님 어느 정도 양호하다 봐요. 왜냐면, 약간 터치를 많이 해주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더리움 볼게요. 그렇게 많이 물리신 건 아닌데요. 네. 더 많이 물리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 텐데. 여기 있다, 이더리움. 디커플링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도 어제처럼님. 제가 방송 그건 따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트도 같이 말씀드린 게,
1월, 2월 장세가 긍정적이게 볼 때 제가 그 중요 구간인 1500불 레벨 그 구간에서 저항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저는 하락을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뭐 거래량이나 뭐 지표나 이평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해주고 다시 올라가줬다가 대상승이 됐다 내려왔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시간으로 작게 볼게요. 크게 봐야 되나? 만약에 왁구랑꾸꾸님 그 21만 500원에 풀시드 다 매수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매수하실 거 없는 건가요? 그러면 크게 봐야겠네요. 네. 저 이더리움 좋게 보는데? 이더리움 되게 좋게 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관점은 나중에 녹방으로 보시고요. 그 흐름이 진행되고 난 뒤에 이더리움 좋게 봅니다. 네, 이더리움 좋게 봐요. 주봉으로 봐야겠다. $190이 기준이 되겠네요. 지금 몇 불이지? 지금 162불이네요. 여기서 30불 좀 더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순돌리 구간인데 지금 당장 순돌리기는 어려워요. 얘가 보통 한 190불 정도 되면요. 비트는 아마 900만원 중반 정도 이상이 되겠죠.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900만원, 920만원 정도 되거나 좀 더 넘거나 하면 아마 그 구간 다시 오실 겁니다. 네. 근데 좀 지금 뭐 상승이 시작이 된, 현재 구간에는 상승이라 보지만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그 생각하는 만큼 빠르게 올라가 준 다음에 기회 주고 다시 내려와 주게 해서 뭐 매수 기회 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여기 시장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보면 17년도에 2억을 날리셨구나. 네. 51선? 저는 51선보다는 일단 61선 봐요. 네. 그 던지고 줄까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답변 드리기 어려워요. 네. 근데 21만 500원이면 그렇게 크게 물리신 건 아닌데 제가 만약에 생각한 구간처럼 조정이 되면 아마 뭐 10만원대 뭐 중반 구간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네, 중반 구간 정도가. 네. 근데 매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사신 분이라. 만약에 현금화, 존버 물량이 충분히 있고, 뭐,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주요 레벨 구간을 충분히 안착해주는지를 보시고 난 뒤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미 풀시드를 매수하신 분께서 매도를 했는데 좀 더 반등이 와가지고, 뭐,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하루 뒤에 다시 살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저는 그 손절을 어떻게 치냐면요. 나중에 이건 비공개로 깜짝으로 이제 따로 보여드릴 건데 전 마이너스 4%까지 봐요. 보통 마이너스 5%까지 보는데 일단 저는 마이너스 4%까지 봐요. 그리고 손절가를 그냥 이 마이너스 4% 되면 일단 쳐요. 과감하게 칩니다. 그리고 차트를 다시 뜯어봐요. 일단 차트를 100% 맞추기는 어려워요 사실. 근데 리스크적인 대응이 좀 어느 정도 된 적이 많아서 저는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왁구랑 꾸꾸님께 왁구랑 꾸꾸님이 언급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구간이 많이 오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22만 5천원인데 수익률은 플러스 2.6%예요. 그러면 오른 거 원화 대비해서 수익률은 크지 않죠.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상승이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쵸? 이거는 더 크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새벽 장세, 즉 이제 1시가 지났어요. 그럼 이제 5시 또 9시, 아침 9시가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해당되는 구간을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지만 일단 여기서 보면 지금 얼마죠? 7,128불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있다. 뚫을까 말까, 뚫을까 말까, 뚫을까 말까. 그러다 여기서 뚫을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렇게 긴 꼬리 형상으로 내려준다? 그럼 말까가 되겠죠. 어이없어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저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UK 구간이 다시 온다고 봐요. UK 구간. 어디서부터?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제 예전에 분석했던 뭐 차트 되게 많은 건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너무 크다. 달러 볼까? 달러 보면 너무 값이 커지네요. 네. 이게 4시간이랑 이런 거 여러 개 하면서 됐는데 크게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캔들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봉상에서 보통 이 구간 막대기 꼬리 있잖아요. 여기 사이가. 이 사이들이 자세히 뜯어보면 일봉상에서 보면 차트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면 촘촘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보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왁구랑 꾸꾸님께 또 이제 왁구랑 꾸꾸님이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채팅해 주시니까 제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캔들을 보면서 저항 지지 보는데 제가 저항이랑 지지를 보는 레벨이 이렇게 차트가 빼곡하게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 매수와 매도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걸 매물대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차트가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를 도전하려 해요. 그러면 보통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 입장이나 개미들이 볼 때는 아무리 차트를 모른다 해도 이때 구간은 보잖아요. 얼마나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여기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이게 바로 제 말이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하면 저항을 테스트하는 거죠. 저항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어요. 말 그대로 차트가 올라오려고 할 때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더 매수하는 걸 고민하는 거죠. 왜? 이전에 있었던 거래에 대한 차트의 기록을 보면서 그 매물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지는요?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이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 구간에 대한 매물대니까. 지지는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한 사람도 이 구간에서 고민을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네. 근데 뭐 꼭 차트 안 보셔도 동물적인 감각에 의한 매매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이랑 내일 수요일까지가 제가 사실 기대가 돼요. 월화수 만약에 5시나 9시쯤에 이 상승폭에 대한 레벨이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럼 이거는 또 다른 페이크를 만든 거겠죠. 지금 그러면 계속 지속되는 걸 보면요. 7K 구간과 7.2K 구간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네가 왜 거기서 나만님께서는 또 이제 뭐 매수와 매도를 잘 하셨으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게 어렵긴 해요. 네. 아까 오늘 처음 방송 들으셨나고 여쭤봤는데 원래 구독자분이셨나요? 네. 왜냐면 아이디가 처음 보이면 저가 좀 관심이 많아져요.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지금 또 다시 조정에 대해서 좀 저항을 계속 진행 중이죠. 여튼 네. 저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 94불 정도 올라가 준 뒤에 그러면 7,200불 됐다고 막 됐다 가자 이건가? 저는 그래도 보통 이 차트별로 다 거래소마다 차이가 나요. 50불에서 뭐 100불 차이도 나는데, 그래서 안착에 대해서 제가 보통 이 구간 레벨에서 좀 더 올려서 말씀드린 게 그게 이제 지지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딱 7,200불 터치해준다 해가지고 오히려 페이크 만들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을 해주세요.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제가 답해드리기 어려운 거 제외하고는 다 말씀드릴게요. 내피셜도 됩니다. 일선님 예전에도 한 번 후원 더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 그리고 뭐 후원하신 분들만 뭐 질문 받는 건 아니에요. 네. 나 오늘 영상 또 짧게 올린 다음에 올리려 그랬는데, 이거 편집하고 다시 올려야 되나요, 여러분? 고민인데. 이거 끝나면 일단 비공개, 편집을 하면 바로 비공개 할 거고요. 편집을 안 하면 비공개 안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 이번 빅트 반감기 이후에요?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내에 지금 구간보다 상승은 온다는 관점이 매우 강력해요. 그리고 두 번째, 4월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5, 6, 7월을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데, 그럼 무슨 말씀이냐? 4월에 대한 차트가 이제 형성이 되고 며칠 내로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또 영상을 올릴 거예요. 이전 영상들을 사실 다 녹아들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만약에 조정이 됐다, 다시 반등을 해준다, 이 구간, 그러면 뭐 계속 조정과 뭐 반복을 하겠지만 이때 구간이 이후에 저는 다시 내려온다를 한들 크게 뭐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럼 시장이 어느 정도 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감기 기대를 많이 하겠죠. 다른 뭐 코인들 있잖아요. 메이저 코인의 반감기는 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메이저 코인 반감기는 상승률이 비트가 상승하면서 컸어요. 라코 이런 거 대표적으로. 최근에 비케도 뭐 11% 올랐다가 결국 비트 조정 주면서 떨어졌죠.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비트 반감기죠, 여러분. 메이저 반감기가 아니라 비트 반감기입니다. 근데 기대를 과연 사람들이 안 할까? 저는 한다고 봐요. 한다. 그러면 5월 날짜가 5월 10일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약간 뇌피셜. 5월 14일이네요. 네. 5월 14일인데 지금 4월 13일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건 약간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5월 14일에 비트가 반감기가 있다. 그럼 만약에 7,200불에 대한 레벨에 대해서 저항을 계속 맞게 되면 조정이 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들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 만약에 그러면 한 7K 정도 주겠죠. 다시 이전에 있던 주요 지시 레벨을, 그리고 올라가면 그 구간에 대한 레벨이 만약에 5월에 1,600불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곧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 그럼 이제 11K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대상승장. 그때 제가 전 영상에 올린 차트가 봤을 때 계속 상단을 터치해주면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중심가가 올라주고 있다, 그때 또 이평 레벨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제 시작을 한다고 봐요. 시작한다. 그럼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올라갈 구간 기간을 계산을 해서, 일단 이게 왜 근거를 또 말씀드리냐,
이 구간들. 여기부터 이제 급등 사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잠시만요. 이 구간이 이제 고점 레벨이 된 구간들인데 이때가 약 2주예요. 약 2주. 보이시는 것처럼 2주 동안 이 중간 지점에서 급등했고요. 또 여기서 보면요. 이 구간 사이에서 여기서 출발한 거죠, 이제. 여기서 조정 전까지. 의 레벨, 여기까지. 그럼 약 또 2달 정도 약간 조금씩 상승해 주다가 이렇게 급등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급등한 기간, 이것을 제외한다면 보통 여기서도 보면 56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이랑 여러가지 계산해 봤을 때 2주에서 한 4주 정도 돼요. 급등하는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리고 그 밑에 조금씩 털어내면서 올라가는 게 한 달에서 2달 돼요. 그럼 보통 한 달 남짓에서 추가로 한 2달까지 보죠. 그럼 그 시작하는 시점이 5월이다. 6월까지 일단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좀 털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월까지 일단 보는 겁니다. 7월까지. 네. 그리고 이 고점, 제가 이건 생각하는 건데, 고점이 형성되고 7월에 마무리를 하고 떨어진다. 만약에 이게 20K다. 그러면 조정이 온다면 보통 12K에서 뭐 14K까지 조정 오고 다시 반등. 그리고 2021년은 이 시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차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한다고 봐요. 더 크게. 그리고 이때가 이제 17년도 대비해서 4주년 썰이 나오잖아요. 4주년기. 이게 뭐 맞지 않는다면 더 악화된 시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일단 회복을 해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차트 얘기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맞췄죠라고 안 해요. 너무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춘 적이 물론 더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랑은 안 하는 게 그러다가 제 매매를 계속 따라하다가 언제 한번 시드를 100% 몰빵하게 되면 위험한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매수를 진행하실 때는요 100% 시드를 한 번에 그 가격에 매수하지 마세요. 진짜 저점에 매수하시면 잘한 건데 고점에 특히 매수를 해버리시면요 이 100% 시드한 그 시드가 없기 때문에 저점 대비 매수할 가격 구간들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는 분할 매수와 매도예요. 분할 매도. 네, 비트 정배열. 네, 정배열. 아직까지 뭐 온전히 정배열된 건 아니죠. 막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래량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보면요. 또 중요한 게 차트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되게 커 보여요. 이것도 팁이에요. 이거 너무 장대양봉이다. 멋있다. 이러는데 넓게 보면요. 차트는요. 큰가요? 거래량이 큰가요 이게? 그리고 오히려 떨어졌죠. 거래량이. 가격은 조금씩 올랐죠. 이렇게는 터져줘야 돼요. 여기 중간값에 대한 거래량은 터져줘야 돼요. 이게 진짜 이 구간 라인 보면요 자세히 보잖아요. 여기잖아요. 이렇게 오른 거고 이 구간은 조금씩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보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구분이 안 가요.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봉도 아니고 주봉도 이렇게 크게 보는 거고. 일봉상에서 보면 아직까지 뭐 조정값에 대한 내 시간을 좀 자세히 볼게요.
조정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데 과연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인데 5시까지 존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9시랑 일단 내일 아침장을 보려고 합니다. 아침장.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또 조금 약간 빠졌네요. 약간. 미국 54만? 엄청나긴 하죠. 네, 주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영상들 뉴스랑 차트 시황이랑 중간중간 좀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랑 코인 내피셜 가격이나 이런 거랑 그리고 이더리움 구간이랑 교육 영상에 대한 것도 기초적인 것도 좀 알려드렸는데 한 번에 딱 올려드릴까요? 편집해서 올려드릴까요? 한 번에 올리면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나눠서 올리면 좀 시간이 걸려요.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코딩하는 데만 한 4시간 걸려요. 4시간. 비트 없는 점 편합니다. 비트 없다는 거는 다른 알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왔님? 리플만 가지고 계시면 비트가 없어서 편하기보다는 그래도 비트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왔님께서는? 아니면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리플 매수와 매도를? 네, 리플만 패시는군요. SV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혹시? SV.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지속적으로 국가기관 보고서나 차트 시황이나 뉴스나 여러가지 경제 관련된 관점을 함께 뭐라 해야 되지? 영상을 참고하실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채널 추천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많이 신경 쓰면서 제가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전에도 그래서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보여드린 적도 있었죠. 비공개 가끔씩 해요. 가끔씩. 오늘은 공개로 올리려고 진행을 한 거고. 네. 마니아님은 가슴이 맨날 뛰어서 매수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반등이 이루어지면 가슴이 뛰기도 하죠. 맞습니다. 차트 안 보시고 위에 나왔구나. 막 판다고.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과감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상승이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시총을 한번 볼까요? 도미넌스는 65 정도 되네요. 점유율이 65%. 시총 대비해서 토탈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알트 시장의 시총 관계예요. 그럼 보면 제가 이전에 구간 레벨 구간을 그린 게 있는데 지금 알트 시장이 펌핑에 온 1차 단계다? 라고 보진 않아요. 비트가 일단 올라가 주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안착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지금 알트 펌핑 레벨을 보면요. 아직 1차 레벨 구간에 도달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터치해주고 넘어가게 해주게 되는 시점이 또 어느 정도 펌핑을 형성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주는 SV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시장을. 자발트는 언제든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퍼센트율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약간 미흡합니다.
이 금액 보지 마시고 퍼센트율로 보세요. 무조건. 그래야 매매하시는데 더 편리해져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1000만원 올랐다 만약에. 근데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상승률은 2%다. 그럼 2%밖에 못 본 거예요. 1000만원 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아, 일선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일선님은 뭐 분산 포트폴리오를 하셔가지고 또 투자를 하시나봐요. 요즘 그리고 제가 금과 은도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고, 금도 지금 보면 한돈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30만 6천 원이에요. 한돈에 30만 6천 원이고, 실버바는 실버바도 많이 올랐거든요. 코인 기준에 보면 지금 한 2만 원 하던 게 3만 원 넘었고요. 실버바 가격도 제가 이전에 봤을 때가 막 50만 원 때도 있고 60만 원 때도 있는데, 지금 뭐 79만 원까지 갔습니다. 아, 네네. 아, 그러면 과감하게 파시다가 저점에 매집하시면 다시 존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존버 물량 따로 가지고 계시면서 단기로 이렇게 뭐 단타를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사라지지 않으면 내 자식까지 물려주신다면 계속 매매를 하시면서 물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물량만 매집을 해서 존버를 하시는 건지. 어떤 게 좋으세요? 네. 제가 뭐,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좋다고 라고 말씀드린 건가? 그래도 마니아님이랑 복지사님도 저랑 되게 인연이 깊은 분들이어가지고, 또 이 유튜버 분들이거든요. 되게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네. 아, 자식까지는 못 가요? 저는 사실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번 다음에요, 대상승자 때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 올리려고 해요. 그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저는 무조건 분산 좋아해요. 한 가지 몰빵 절대 안 하고요. 그래서 물론 조정장 때 비트를 보지만, 비트코인 할 때는 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순환매를 돌리거든요. 계속 리사이클을. 아, 네네. 저는 뭐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왔냐면 자식까지 물려준다고. 저는 뭐 나중에 사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코인이 상용화 된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도 뭐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뭐 XRP도 가지고 있겠지만, 뭐 다른 자산들과 뭐 주식시장이나 또 그런 시장에 대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면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뭐 부동산도 바라봐야 되고 되게 많죠. 사실 이 돈을 버시기 위해서 투자한 목적이 대부분 보시면요,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목표로 두신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 많고요. 결국에는 이 코인으로 계속 갖고 있기보다는 코인을 가격이 올랐을 때를 통해서 또 어떤 실물을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관점이 될 거다. 코인도 나중에 엄청난 가치가 오르겠지만, 저는 부동산도 중요하다 보거든요. 공유경제가 온다고 토지가 없어지나? 토지가 과연 없어질까요?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 짜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네가 왜 거기서 나온님께서 자산이 너무 많은 금융자본가거나 개미 중에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뭐 나는 그 중에 뭐 몇 퍼센트를 여유자금 중에 코인을 한 거다. 그러면 제가 뭐 더 이상 언급해드릴 게 없어요. 그럼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제임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존버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해요.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존버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건 다 달라요, 포트폴리오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존버 해봤고요. 작년에 또 사가지고 대기 하다가 또 판 적도 있고. 그리고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좀 받고 싶으시면 상승할 때쯤 삼성전자 우선주 쪽에 투자를 하시면 배당금이 좀 어느 정도 쏠쏠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소액으로 단타를 하실 분들은 보통 삼성전자로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올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이제 알려드리면 삼성전자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안에 계열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KH 바텍이라고 있어요. 얘네가 뭘 하느냐, 폴더블 폰에 힌지를 만드는 거예요. 힌지가 뭐냐, 폴더블 폰을 이렇게 펼쳐져요. 그럼 이 펼쳐지는 기능을 만드는 게 바로 KH 바텍이거든요. 폴더블 폰에 만약에 이 팬데믹에 대한 흐름도 있었지만 이런 흐름들이 점차 개선되고 추가적으로 MMT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응책이 된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제가 어제 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5G 시장도 기대가 된다 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올라요. 그럼 당연히 힌지에 관련된 수요량이 늘기 때문에 KH 바텍이라는 곳도 주가가 오르겠죠. 이전에 그 지문인식부터 해서 삼성전자에 부품 들어가는 것별로 이제 기업 이름 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저번에 또 말씀드린 게 BTS 관련된 방탄 주식도 말씀드렸고, 좀 주식 내기도 많이 했었다가 요즘에는 또 왜 말씀을 안 드리냐, 지금 뭐 반등은 나와주긴 했는데 일단 MMT에 대한 흐름이 뭐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말을 아끼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저는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코인에. 주식보다는 코인이 좀 더 먹을 파이가 많을 것 같아요. 재미도 쏠쏠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로 먹고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장이 올 때 또 먹을 시장을 연구를 하겠죠. 코인 말고도 다른 것도 보면서. 자, 지금 보면 아까 롱의 비율과 잠시만요. 아까는 롱의 비율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1시간 기준에는 약간 숏의 비율이 어느 정도 세계 거래소가 약간 숏의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24시간 기준으로 롱인 포지션이 좀 더 우위에 점하고 있네요. 이거 1시간 기준이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9시까지 방송하고 싶은데 그럼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답변을 안 해주셨나봐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정하는 거지만 그냥 의견을 물어보고 가끔씩 시간이 되면 제가 편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12시간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저번에 거의 10시간 했다가 저 그날 몸 다 망가지고 며칠 동안 방송도 못하고 개인 업무도 잘 진행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큼 저는 이 방송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일서님도 좋아요. 네, 저는 일서님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또 증권 장세도 볼까요? 시장에 대한 증시를 봅시다. 그러면 S&P 나스닥. 나스닥도 조정에 대한 폭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데 이게 서서히 나아지게 되면 부응책이 효과적으로 될 때 지금 사람들은 크게 보면 캔들로 볼게요.
막 이전에 이렇게 서서히 올랐는데 막 여기까지 간다라고 뭐 주식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어느 정도 폭이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요, 이렇게까지 떡락빔을 맞이하면서 마감을 한 뒤에 이 증시가 마칠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 증시에 그런 돈을 풀게 되면서 계속 자금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요, 이게 왜 미비하게 나타나느냐. 시장에 대한 그 사람들이 돈이 충분히 원활하게 굴릴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또 신용 경색이라는데, 이 막힌 부분, 그러니까 혈관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혈관이 막혔을 때 뚫어주기 위해서는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술이 아니라 자연 치유 효과로 따르면 서서히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쓰는 정책은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올라간 차트를 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예전에 크게 보면 뭐 이렇게 올라간 차트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구간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똑같아요.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은 매매할 때 굉장히 불리해져요. 왜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급등한 거 맞아요. 그 구간에 오기 직전까지의 길이들, 그 횡보 구간 굉장히 지루했고, 이 사이의 레벨을 또 뜯어보면 이때에서는 캔들이 상승폭과 하락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때는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 이때 반등 레벨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요, 이 차트예요.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요, 얼마나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대략 여기서 찍고 봤을 때 400%나 올랐죠. 400%나. 이때 당시에도 400%나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볼까요, 그러면? 대략 뭐 여기서 여기. 그럼 이때는 92%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장대 항목처럼 해서 이때 구간이 가격이 오른 게 이때보다 커 보이는데 왜 이때가 더 작아 보이지? 그거는 바로 이 시총이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또 가격이 이제 점차 이때 구간은 너무 작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테슬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식을 봐도 공통점이 이어지거든요. 일일이 형성이 되면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이제 활용할 때 로그 차트를 활용하거든요. 이렇게 로그 차트를 활용하잖아요. 로그 차트 많이 활용하잖아요. 저도 로그 차트 봐요. 이렇게 사실 되게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로그로 보면 근데 또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로그도 같이 활용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때 구간에 대해서 상승률을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결국 다시 요약, 이때 구간을 자세히 뜯어보면 상승률은 어마무시했다. 즉 다시 말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급함을 가지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이렇게까지 크게 오른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고점이 된다면 몇 년이 걸렸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잠시만요. 여기서 봐야 되니까. 너무 길어서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약 35일째예요, 지금. 네, 835일째 이제 여기 위에서 사신 분들은 계속 버티고 계신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835일 정도 되면 그게 아니라
대략 한 2년이 남짓 넘네요. 네. 너무 길어요. 저는 사실 뭐 이 구간들을 왔을 때 이제 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사실 이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일단 일선님도 졸리시고 좀 어느 정도 방송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너무 사실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뿐이고요. 앞에 내용들은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사실 뒷부분도 뭐 사소한 거 따지면 중요한 건 많지만, 일단 오늘 다시 말해서, 뉴스와 차트에 대한 내용과 뭐 짜잘한 것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후원해주신 오영님과 리플 아니아님, 코인복지사님, 일선님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유튜버 비쇼크립토였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